자, 광전 효과 계속 갑니다. 이제 이 광전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배울 건데, 일단 첫 번째 광전관 실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빛이 입자이냐 파동이냐 이런 대립된 의견과 혼란이 있을 때 아인슈타인이 두둥 등장해서 어떻게 둘 다 이중성이 있다. 빛은 입자이며 파동이고 빛 에너지는 입자성을 띠더라. 그래서 광량자설을 통해서 빛 입자의 에너지는 빛 입자 한 개는 E는 HF 또는 람다분의 HC로 표현을 했고 빛 입자 한 개의 운동량은 스몰 p는 람다분의 H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광전 효과라는 건 빛을 쐈을 때 금속마다 일함수가 존재하고 그 일함수보다 일함수의 언덕보다 이 언덕 아래에 전자가 들어있고 언덕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광전관 실험입니다. 이거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실제로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광전관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론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금속판이 있고요. 여기서 광전 효과가 일어날 거고 여기는 이렇게 광전 효과에서 튀어나온 전자를 받아내는 곳입니다. 전자가 이동해서 만나는 곳이. 자, 이렇게 얘는 전압계고요. 전류계요. 전압계, 전류계. 그리고 얘는 전원장치고요. 보통 이걸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렇게 화살표 표시되죠. 가변전, 가변전. 가변 전압, 가변 저항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가변이 뭐죠? 가능해 뭐 변하는 거. 가변 전원장치, 전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AA나 AAA 배터리 사면 하나 1.5V잖아, 그치? 얘는 1.5V로 거의 고정이 돼 있죠, 그쵸? 시간이 좀 미세하게 변하긴 한데 어쨌든 1.5V로 거의 일정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5V인데 가변 전압 장치 뭔가 조절을 해서 다이얼이나 뭔가 조정해서 2V, 2.5, 3V, 0.5 이런 식으로 전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가변 전압이라고. 그럼 이건 뭐야? 가변 저항이 되겠지. 그러니까 저항의 크기를 1옴 원래는 기준 1옴으로 세팅이 되는 2옴, 3옴, 4옴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이런 화살표가 다 가변 표시야. 가능하다. 뭐가? 변하는.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진공 처리된 관이고요. 그래서 광전관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 금속판에다가 이 빨간색 뒤꿈치란 금속판에다가 빛을 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속판의 일함수가 저 빛의 진동수보다 작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들은 어디로 가? 튀어나온 전자들은 오른쪽에 있는 극으로 전부 다 이동해 갈 거라고. 그러면 여기 와서 만나겠지. 그럼 이제 회로에 전자가 흐르기 시작한다고. 그럼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자의 흐름이 뭐죠? 전류. 이때 전류는 그럼 여기로 흐르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광전류라고. 빛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광전류. 전지 봐봐.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전류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는데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지금 플러스로 가고 있잖아. 선생님 잘못 그린 거 아니야? 이 전압을 우리가 역전압이라고 해. 뭔 뜻이야? 반대로 걸어놓은 전압이라고. 그러니까 전압이 반대로 걸려있는데 얘가 만들어낸 기전력, 광기전력이라고 해. 우리가 유도기전력 기억나시죠? 전자기도에서 유도기전력, 유도전압이라고 했지. 광기전력이 굉장히 크면 이걸 이겨내고 전류가 흐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여기 전구가 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건 없지만 하는 거야.
전지를 하나 연결해 놓고 여기다 전지를 반대로 이렇게 연결해 놔. 자, 얘는 가변 전압입니다. 그러면 이 회로에서 얘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지. 이 회로에 이 전압이 충분히 크면요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가 엄청 세면 이건 그냥 뭐야? 조금 센 강한 저항 역할을 하는 거야. 전지이나 전류도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면 더 센 애가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당연히 전류는 회로에 이렇게 흐르겠지. 그러면 얘는 무슨 전압이 되는 거야? 역전압이. 반대로 걸어놓은 전압이 되는 거야. 그럼 질문. 만약에 여기 있는 전압이 이 역전압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역전압이 증가하면 이 밝기는 점점 어떻게 될까? 어두워지겠죠. 왜냐하면 전구의 밝기는 전압이나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데 그냥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고 하면 전류가 세면 셀수록 전구가 밝은데 역전압이 커지면 얘가 밀고 가는 게 점점 약해진다. 그러니까 저항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광전관에 해당하는 게 이게 빛이 만드는 광기전력에 해당되고 이게 역전압에 해당되는 상황인 거죠.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중학교 3학년 수준이에요. 지울게 이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드린 거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봅시다. 자, 이 실험 상황에서 만약 역전압 반대전압과 마이너스 V로 표시할게요. 마이너스 V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역전압이 증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역전압이 증가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당연히 광전류는 감소하겠죠. 맞지? 맞나요? 맞니? 맞지? 그러면 만약에 역전압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 결국은 광전류가 어떻게 돼? 0이 되는 순간이 생긴다. 전류가 그냥 딱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봐봐. 여기서 빛을 쏘면 전자가 이리로 튀어나오는데 얘가 봐. 얘가 플러스, 여기 사실 플러스가 걸리고 마이너스 극이 걸린단 말이야. 얘가 세면 셀수록 얘의 뭐가 전자를 당기는 전기력, 인력이 세지고 얘는 전자를 밀어내는 청력이 점점 세진다고. 지금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얘가 당기는 인력과 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밀고 가는 거야. 빛이 밀어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빛이 일을 해줘서 얘한테 에너지를 만들었고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얘네들이 전지가 얘를 멈춰 세우는데 하는 일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 거라고. 빛을 계속 비춰주면. 근데 빛을 이용해서 계속 얘를 밀어주고 있는데 전지를 계속 전압을 높여주면 얘는 점점 세질 거 아니야. 그럼 전압이 세지면 인력과 청력이 세지니까 전자는 점점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느려지다 어느 순간 어떻게 돼? 튀어나오더라도 못 가, 여기까지 못 가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자가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게 이 상황. 되시나요? 그래서 이때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때 전압을 우리가 뭐라 V 마이너스 V 제로가 이거 역전압이라고. 그냥 정지전압이라고. 이 V 제로가 뭐야? 역전압이 전류가 멈추는 순간이 될 때까지 계속 키워서 전류가 멈춘 순간에 전압을 정지전압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2일 에너지 정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유치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서 누가 나한테 강속구를 던져. 내가 얼음판에 있네. 얼음판에서 받았더니 밀리는. 그러면 내가 밀린 이유는 뭐죠? 에너지 손실을 무시한다면 공이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나한테 일을 해준 만큼 이동거리가 발생하는 거겠지. 대신에 공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나는 많이 밀리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공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나는 더 많은 일을 바닥을 밀고 이동하는 만큼 나의 마찰력은 일정할 거니까 내가 이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일을 많이 해줄 거란 말이지. 그럼 잘 봐. 여기서는 이 전지가 일을 하는 거야. 전지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전자를 멈춰 세우는 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지가 한 일이 전자가 멈춘 순간까지 일이야. 그럼 전지가 한 일이 뭐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멈춘 순간까지 전지가 한 일이 뭐야? 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공을 던졌어. 날아가는 공을 내가 받아. 그럼 내가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일의 양을 재면 어떻게 공이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전지를 역전압을 걸어서 날아오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광전자들에게 일을 해준다고. 어떤 일? 느려지게 하는 일. 점점점 속도가 느려지게 하는, 멈춰 세우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 정지전압은 결국 뭐야? 전지가 일을 해서 전자가 멈출 때까지 한 일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럼 저걸 이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봐.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전압의 정의가 이겁니다. 전압의 정의는 V는 양전하, 단위 양전하가 한 1의 양이 돼요. 그래서 원래 단위는 뭐였죠? 원래 단위는 볼트가 아니라 줄 퍼 플롱입니다. 전압의 단위가 줄 퍼 플롱이 되지. 가정에서 사용한 220V 무슨 뜻이야? 단순히 해석하면 1쿨럼의 양전하가 220줄의 일을 할 수 있다. 또는 1쿨럼의 양전하가 22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뜻이란다. 이게 전압의 정의야.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W는 QV죠. 그러니까 1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에너지가 W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얘는 QV. 전하량 곱하기 전압인데 자,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얼마를 2라고 해. 2가 뭐라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보통 2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상수지, 상수.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인데 그냥 저렇게 2로 표현해요. 3.14를 파이로 쓰듯이 중력가속도 9.8, 약 10m/s 제곱을 G로 쓰듯이 이렇게. 그러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에다가 전지가 일을 하는데 이 전자 한 개를 멈춰 세우는데 한 걸어준 전압을 이렇게. 이게 바로 경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사실 전지가 한 일이지. 전지가 무슨 일을 한 거야? 운동 에너지를 갖고 날아오는 전자를 멈추는 일을 한 거라고. 되시나요? 자, 이제 이걸 정리해 봅시다. 결론 지어 보면 저 광전간 실험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전지가 한 일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므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요. 이게 뭐가 돼? 전자 한 개 전하량 곱하기 저 역전압. 정지 전압, 역전압이 전자를 멈춰 세우는 데까지 증가시키준 전압, 정지 전압의 곱으로 표현한다. 근데 이건 사실 뭐랑 같아? 아까 광전효과에서 이거잖아. HF-W죠. 이걸 통으로 외워야 돼. 이거. 참고로 자 여기까지 누구에 해당되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누구에 대한 얘기죠? 전자.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죠? 광자, 빛. 그리고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 아까 금속이 가지고 있는 금속의 이람수 됐잖아. 맞아? 아까 그래서 y는 ax-b의 형태의 1차함수 그래프 그렸잖아. 그렇지? x축이 진동속, y축이 운동 에너지인 그래프 그려줬잖아. 자,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금속이 일정하대. 자, 금속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W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일정하면 어차피 H도 플랑크 상수죠. 상수니까 결국은 빛의 진동수가 커지면 누구도 커져. 전압도 커져요. 그러니까 정지전압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가? 쟤를 멈춰 세우는데 해야 되는 일이 많다는 얘기는 쟤가 무슨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 날아오는 전자를 멈추는데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잖아. 결국 정지전압이 크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단색광, 빛이 일정할 때, 일정한 빛을 사용할 때 F가 일정하대. 그럼 이 식을 통해서 봐. F가 일정하지. 그러면 플랑크 상수도 일정한데 이거 자체가 일정한 거잖아. 그럼 이람수와 전압과 에너지가 상관관계가 있겠지.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하죠. 이람수분의 1, 이람수가 작을수록 정지전압이 커지고 결국은 에너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되시나요? 이걸 갖다가 어디에 적냐면 58페이지. 58페이지에 적혀 있죠? 그럼 58페이지 핑크색 박스 있잖아. 그치? 거기 왼쪽에다가 이 내용을 적어. 요 내용을 그 왼쪽에다 적어요. 지금 right now. 지금 요것만 적어. 나머지는 다 책에 있으니까.
요거를 그 교재 중앙에 보면 방정관 실험체 위에 그 핑크색 박스 있죠? 거기 다 써 있잖아, 그렇지? 그 왼쪽에다가 요 결과 금속이 일정할 경우에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전압도 커지고 결국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고, 빛이 일정할 경우에는 진동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함수가 작을수록 전압이 크고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근데 이제 방정관 실험을 통해서 방전효과에서 튀어나오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날아오는 전자를 전압으로 일을 해서 멈춰 세우는 상황으로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값이라고 하죠. 방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최대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전자 한 개의 전하량 곱하기 정비 전압의 곱으로, 그래서 EK는 EV 제로로 구할 수 있다.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 가보죠. 거의 다 됐어? 참고로 거기다 써져 있는데 광자,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냐면 광자랑 전자, 광전자죠. 광자랑 광전자는 1대1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대1 대응에 탄성 충돌을 해. 탄성 충돌은 운동량과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존되는 충돌입니다. 자, 광자는 뭐죠? 빛이지. 광전자는 뭐야? 전자예요. 부분 봐봐. 광자랑 광전자 엄청 헷갈려. 같은 건 줄 알아. 같은 건데 줄인 건 줄 알아. 아니야, 다른 거야. 빛이랑 전자랑 같냐? 같냐고. 여기서 나오는 빛이랑 전자랑 같은 건 아니잖아. 빛의 전자가 나올 수 있는 똑같은 건 아니란 말이야. 이게 1대1, 이게 이제 뭐랑 수소전자 모형에서 이거야. 광자 하나가 전자를 흡수해서 전자가 광자 하나를 흡수하면 전이하고 올라가고, 올라갔던 애가 다시 떨어지면서 다시 그 광자 하나를 방출하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 빛의 세기. 빛의 세기를 인텐서티라고 하는데, 빛의 세기를 빛을 파동으로 생각하면 진폭으로 빛의 진폭에 대응이 되고요. 빛을 입자로 생각하면 빛의 세기는 광자수를 의미합니다. 광자수, 빛 입자수, 빛 알갱이 수. 그러니까 빛은 섞을수록 밝아지죠. 빛의 삼원색이 뭐야? 빨주파지, 레드, 그린, 블루, RGB. 빨간 광자 10개랑 초록 광자 10개를 섞으면 어떻게 돼? 노란 광자 20개가 되지. 그러니까 광자, 빛 입자가 많아지니까 더 밝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빛은 섞을수록 밝아지는 이유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럼 잘 봐. 광자와 광전자는 1대1 대응을 하는데 빛의 세기는 뭐 입자로 생각했을 땐 광자의 개수란 말이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빛의 세기가 커지면 광전 효과가 일어났을 때 뭐가 증가하는 거야? 이게 빛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뜻은 광자의 개수, 광자수가 많아진다는 뜻이겠지. 근데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광자랑 광전자가 1대1 대응을 하니까 결국 이런 뭐 어떻게 돼? 광전자 수가 증가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 회로의 봐봐. 여기에 수많은 광전자들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류가 세지는 거잖아. 전류라는 건 전자의 흐름이고, 전자가 많이 흐른다, 전류가 강하게 흐른다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떻게 결론 지어져? 결국 광전류 세기가 증가한다. 책에 줄만 쳐. 광자와 광전자는 1대1 대응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빛의 세기가 뭘 결정한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회로의 광전류의 세기를 결정한다고. 얘를 결정한다고. 이 책에 있죠? 줄쳐. 그냥 안 써도 돼. 58페이지에 보면 5번 광전류 그래프 해석 있지? 거기다가 줄만 치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줄쳐 1대1 대응한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결국은 광전자의 개수, 광전류의 세기를 결정.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 그래프의 해석입니다. 잘 봐. 그래프의 해석. 자, 이거는요. 전압축이고 x축은 전압이고 y축은 전류예요. 광전류. 이렇게 볼까? 자, 이런 식으로 얘는 마이너스 VA고 전류의 세기는 IA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VB고요. 얘는 IB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모르겠고 전압은 모르겠고 그냥 전류가 0이야. IC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잘 봐. 이상은 이거야. 단색광, 빨주노초 파란보 같은 그냥 하나의 색을 갖고 있는 단색광 A, B, C를 이용해서 실험을 이용해서 일정한 금속의 단색광 A, B, C를 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대. 이런 결과가. 그럼 자, 질문. 일단은 이걸 알 수 있지. 빛의 C는 몰라. 그럼 A, B 중에 빛의 색이 누가 더 크죠? 빛의 세기를 비교하면 누가 더 밝은 빛이다, 센 빛이다. 누구? A, B. B죠. 왜? 빛의 색이 광전류의 색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강하게 흐르는 게 빛의 세기가 큰 애라고. 되십니까? 되시나요? 알겠니? 자, 그러면 봐. 질문. 전압의 세기 A, B 중에 누가 커? A가 커요. 마이너스인데요? 역전압이야. 반대 방향이라고 이거. 물리에서 크기는 무슨 비교해야 된댔어요? 절대값 비교해야 된댔죠. 그렇지? 방향은 뭐야? 아니 미안. 주어는 뭐야? 방향이란 약속이라고. 마이너스는 그냥 반대로 걸었다. 역전 반대 전압이라는 뜻이라고. 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크기는 절대값 비교하는데 전압은 A가 B보다 큰 거예요.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비교할 수 있냐면 빛의 색이 두 번째 빛의 진동수를 비교할 수 있죠. 빛의 진동수 비교하면 누가 에너지가 더 크지? 전압이 누가 더 커? A가 크지? 여기 봐. 금속이 일정할 때는 진동수가 큰 애가 전압이 큰 애랬잖아. 운동 에너지가 큰 애고. 맞나요? 차분히 보시면 여기 되게 쉬워. 여기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이론과 약간 계산 체계가 달라서 좀 생소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 이해하면 정말 제일 쉬운데 계산이 제일 쉬운 파트예요. 자, 그럼 빛의 진동수는 전압이 큰 A가 A가 왜 전압이 크다고? 역전압이라고. 그냥 절대값이 이 폭이 큰 게 전압이 큰 거라고. 그럼 빛의 진동수 누가 제일 크게? 일단 HA라고 하죠. A가 FA야. FA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 큰 게 누구야? B. FB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큰 게 누구냐? 자, 여기서 F0가 됩니다. 이 F0는 뭐죠? 여기서 F0는 뭐야? 금속이 가지고 있는 문턱 진동수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누구? F 쓰고 비켜줄게요. 마지막으로 F 누구? C. 왜요? 이 C는 빛을 비췄는데 광전 효과가 안 생겼잖아.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서 광전류 세기가 지금 현재 0인 거잖아. 무슨 소리야? 금속이 빛을 비췄는데 전자가 안 나왔다는 뜻이야. 왜 안 나왔어? 문턱 진동수보다 빛의 진동수가 작기 때문인 거잖아. 에너지의 세기가 2함수보다 작은 거라고요. 여기다 다 H를 곱해주면 에너지의 세기 비교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알겠니? 아시겠나요? 너무 중요해. 자, 거기다가 요거만 정리해 주세요. 요거는 지금 정리해 주십니다. 요 내용이 뭐가 다른 건지 잘 정리해 주십니다. 여기 내용 굳이 안 적어도 되고요. 뭔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전류의 세기를 통해서 빛의 세기가 더 밝았다, 더 컸다는 거 비교할 수 있고, 역전압의 크기, 전압의 절대값의 크기를 이용해서 빛의 진동수가 전압이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컸으니까 큰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 특히 이 C는 빛을 비췄는데도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다? 금속이 갖고 있는 문턱 진동수보다 C라는 빛의 진동수가 더 작았다. 그래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되십니까? 자,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죠. 조금만 더 쉴게요. 자, 컴퓨턴 효과는요. 자, 어디냐면 저기 59페이지입니다. 컴퓨턴 효과.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돼요. 눈으로 보시면 돼. 자, 컴퓨턴이라는 과학자가 흑연판에다가 X선을 쏴요. X선은 굉장히 파장이 짧은 에너지가 큰 빛이죠. 이 X선을 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X선이 산란되는 과정에서 전자가 튀어나왔어요. 전자가 튀어나와. 이것도 이제 전자죠. 광전자죠. 이 상황을 생각해보자. 자, 아인슈타인은 빛이 입자성을 갖고 있다는 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이걸로 노벨상을 받아요. 자, 이 컴퓨턴이라는 과학자는 그 이론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제 당연히 먼저 아인슈타인이 먼저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뭘 해보냐면 X선을 갖다가 흑연판에 쏘았을 때 전자가 튀어나와. 이것도 역시 광전효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 상황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뿐만 아니라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요 2차원, 3차원 모두 적용이 돼. 무슨 소리냐면 봐. 여기에 이렇게 당국을 하나 좀 원점에 약간 비스하게 정지시켜 놓고 여기다가 요 당국을 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원점에서 충돌이 일어나겠지, 그치? 충돌이 일어난 후에 원점에서 얘는 1로 갈 거고 파란색은 때려서 1로 가겠지, 그치? 1로 가겠지, 그치? 이랬을 때 이렇게 XY 좌표 2차원 충돌에서도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돼요. 뭔가 이제 물리학 2에서 배우긴 하나. 그래서 당연히 1차원 그냥 1차원에서 운동량이 당연히 보존이 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물체가 2차원으로 운동을 해도 XY 축의 총 2차원의 총 운동량이 하고 보존돼요. 물리학 2에서 배우지만 어쨌든 그냥 참고만 하십니다. 사실 당연히 그럼 3차원도 이렇게 입자가 이렇게 충돌해서 이렇게 가더라도 이 3차원의 총 XYZ 축의 운동량의 총합이 어떻게 돼? 보존이 된다고. 이게 충돌 전후 운동량의 총합이 항상 보존된다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1차원, 2차원, 3차원 모두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걸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봐. 얘는 파장이 람다고 람다 제로라고 하잖아. 얘는 람다예요. 자, 그 다음에 전자는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고 자, 그리고 요 각을 세타1, 요 각을 세타2라고 해봅시다. 참고로 파동은 굴절, 반사, 회절을 하고 그 다음에 매질이 같을 때 파장이 변해 안 변해? 굴절, 반사, 회절에도 진동수 안 변하지. 그 다음 매질이 같은 파장이 안 변하지.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도 공기라는 매질이고 여기도 공기라는 매질이잖아. 맞죠? 얘봐! 여기도 공기라는 매질이고 여기도 공기라는 매질인데 충돌로 파장이 변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고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빛이 순수하게 파동이었다면 이 광전효과가 일어난 뒤에 어떻게 여기 있는 파장이 안 변해야 돼요. 왜? 매질이 동일하면 파장도 안 변하다고. 어차피 주기 진동선 안 변하는 거고. 근데 파장이 변했단 말이야. 이건 에너지가 변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거 첫 번째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생각해 보면, 자, 충돌 전의 에너지는 람다 제로분의 hc가 될 거고, 충돌 후의 에너지는 람다분의 hc 플러스 전자가 운동을 하니까 이게 0이 아니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거의 핵심은 뭐야? 람다 제로보다 람다가 크다. 파장이 길어졌다. 파동이었다면 여기서 산란을 해도 어떻게 얘랑 진동수 주기 진동수 파장이 같아야 된다. 근데 왜 변했냐 이거지.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운동량 보존을 보죠. 자, 운동량 보존은 x축과 y축을 모두 판단해 볼게요. 자, x축은 자, 충돌 전 x축의 운동량이 얼마야? 람다 제로분의 h지. 아까 했죠. 운동량 스몰 p는 람다분의 h다. 그러면 충돌 후 얘는 이제
2차원으로 쪼개졌으니까 람다 분의 h의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mv 코사인 세타 2가 x축이지.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 이걸 x성분으로 쪼개면 코사인 세타 1이고 이 전자가 이쪽으로 갔을 때 이 x성분으로 쪼개면 mv 사인 세타 아니 mv 코사인 세타 2가 되지. 자, y축 이거 눈으로 보고 말아. 안 적어도 돼요. 안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시험에 심지어 잘 나오지도 않아 얘는. 그러면 y축이 처음 0이었잖아. 그러면 충돌을 어떻게 해야 돼? 쟤를 플러스로 잡을까? 그럼 어떻게 돼? 람다 분의 h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니까 mv의 사인 세타 2가 합이 같더라. 그러니까 얘랑 합이 0이다. 그럼 얘랑 둘의 크기가 같다는 뜻이겠죠. 결국은 뭐? 컴퓨터는요, 입자의, 그러니까 빛의 입자성을 x선을 이용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뿐만 아니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주로 우리가 입자에서 다루는 얘기잖아.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도 실제로 성립한다는 걸,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 받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까지 해서 설명을 해내. 이걸로 노벨상을 받아요. 자, 컴퓨터 산란 실험의 의미는 뭐다? 빛의 입자성을 어떻게 확인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플러스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도 설명을 했다. 끝이야. 안 적어도 돼. 책에 다 써있잖아. 거의 써있죠? 그렇지? 이건 정량적인 크기는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몰라도 돼요. 자, 다음 장 넘어보죠. 방정역과 이원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물집하러 왔어요. 거의 다 됐어? 아까 다 적었죠. 방전 효과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광센서, 태양전지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 뭐 레이저 프린터도 있고 되게 많아. 화재 경보기도 광센서를 이용하는 거고 광합성도 방전 효과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눈에서 가시광선을 감지해서 사물을 확인하는 것도 방전 효과처럼 생각해도 돼요. 어쨌든 되게 다양한 방전 효과를 이용한 얘들이 있다. 자, 뭘 하나 예를 들까? 레이저 프린터 해볼까? 선생님이 프린터를 이용해서 글씨를 찍을 거야. 예를 들어서 물리라는 글씨를 출력할 거야. 그러면 레이저 프린터가 레이저로 이 물리라는 글씨 모양으로 이렇게 쏴서 종이에 있는 전자들을 방전효과로 날려버려. 그러면 이 종이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물리라는 모양대로 전자가 사라져. 그러면 이 물리 모양대로 정전기를 띄고 있어. 그러면 이 정전기를 띄는 이 종이에다가 이제 아주 고운 턴업과를 뿌리면 턴업과로가 정전 유도에서 인력을 받아서 이 물리라는 모양대로 그대로 까맣게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이 달라붙은 턴업관을 그 뜨거운 다리미 같은 롤러로 밀어서 꼭 눌러서 고정시켜. 그러니까 갓 나온 프린터 어떻게 돼? 따끈따끈하지. 그리고 정전기가 잘 생겨나고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뜨거운 그 롤러로 프레서로 이거를 눌러서 고정시키면 물리라는 글씨가 안 번지죠, 그렇지? 레이저 다 프린트가 저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되십니까? 광전 효과 이용하는 거죠. 자, 또 광센서 아까 얘기했지? 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자동문이 많이 발달돼 있죠. 여학생들은 뭐 올리브영 이런 데도 많이 가고 다이소도 가고, 그렇지? 우리 보통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 자동문으로 된 데 많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센서가 있고요. 이 센서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적외선이 반사돼서 일로 가겠지. 근데 만약에 어떤 장애물이나 사람이 여기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면 빛 일부가 반사돼서 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 방전 효과가 일어나. 방전 효과에 의해서 이제 그 튀어나온 전자가 열림 회로를 흐르면서 열리는 거야. 되시나요? 근데 봐. 또 닫히면 안 되잖아. 여기에 한 무릎 정도 높이 되는 광센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빛이 여기 도달해야 일정 시간 있다가 다시 닫힘 회로가 작동이 되는데, 사람이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떻게 돼? 빛을 내가 막고 있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닫힘 회로가 작동이 안 된다. 다 광센서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은 환기시킬 때 왜 자동문 환기시킬 때 왜 끄는 스위치 위쪽에 있어요. 이제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이제 화장품 많이 파는 곳에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잖아. 그러면 보통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좀 키가 작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하단 말이지. 그러면 의자 갖고 와서 꺼야 되잖아. 그럼 귀찮으니까 어떻게? 뭐 막대기로 꺼도 되는데 포스트잇 같은 걸 여기 붙여놔야 돼. 그럼 어떻게? 센서에다 포스트잇 붙여놓으면 안 닫혀. 그렇게 해서 환기한 다음에 환기 끝나면 치우면 다시 닫힌다. 엘리베이터가 정확하게 엘리베이터가 중간이 아니라 막 이렇게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1층, 2층, 3층에 정확하게 쓰지. 다 광센서를 이용하는 거야. 광센서가 딱 감지돼서 맞췄을 때 열리는 거야. 그 센서 문제가 생기면 약간 층이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지, 그렇지? 중간에 막 이렇게 사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 자, 화재 경보기. 화재 경보기는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센서가 있어. 광전효과 센서가 여기 있고 여기에서 빛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 이렇게. 근데 일단 제일 먼저 불이 나면 뭐가 생겨? 사람들이 화재 때문에 죽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불에 대해 죽지 않아. 그 전에 죽어. 뭐에 죽죠? 질식사야, 질식사. 불나면서 이것부터 막는 거야. 옷을 이렇게 먼저 칼칼 때면서 나온다. 그럼 봐봐. 불이 나면 무조건 연기가 발생하죠. 그러면 연기가 여기 들어가서 뭉게뭉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연기에서 빛이 산란돼서 이리로 들어간다고. 그럼 산란된 빛이 연기에 의해서 산란된 빛에 광센서를 때리면 어떻게 돼? 광전효과에 의해서 띠리리리 하면서 막 스프링클러 터지고 이게 화재 경보에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되셨죠? 야, 가로등 누가 켜냐? 가로등. 구청에서 켜냐? 구청에서 누가 버튼 누르면 켜지냐? 아니야. 광센서가 자동으로. 자, 태양 전지 형태의 광센서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회로가 이렇게 되고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감겨 있어. 그냥 태양 전지 판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강력한 강자 성체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낮에는 빛이 들어오잖아, 그렇지? 낮에는 빛이 들어오면 여기는 강한 전류가 흐르고 강한 전류에서 여기 강한 자기장, 자석이 돼 있겠지? 강한 전자석이 돼 있다. 그럼 낮 동안에는 이제 여기 회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스위치. 이렇게. 이 가로등의 전원이라고 할까? 그냥 단순하게 볼게. 낮 동안에는 스위치가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뭐가 돼 있어? 용수철이 있지, 용수철. 자, 저녁이 되거나 밤이 되면 점점 빛의 세기가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그럼 어떻게 돼? 이 전류가 사라지지. 그럼 얘는 이제 전류가 사라지면 얘는 이미 강한 자석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용수철이 더 세니까 여기 달라붙어서 이렇게 불이 켜진다. 바로 이렇게 켜지는 거야. 그럼 자,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 아침이 되면 빛이 여기 비춰주니까 다시 강해지니까 점점점 얘가 이 용수철의 탄성력보다 이 자기력이 더 세지면 일로 붙으면서 꺼지는 거야. 다 광센서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에 광센서는 엄청나게 잘 활용이 되고 있어.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해야 할 마지막 예제. 바로 태양전지입니다. 자, 태양전지는 정확하게 LED와 반대 과정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LED와 태양전지는 정확하게 반대 과정. 둘 다 PN 접합 다이오드를 활용하고요. 자, 일단은 P형이 원자가띠, N형이 전도띠에 대응이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LED 기억나시나요? LED는 N형에 있던 들떠있던 전자가 전이해서 누구? P형에 있던 양분과 결합해서 이 띠튼 만큼의 뭘 방출해? 빛을 방출하는 게 LED였죠. 전자 하나가 전이해서 양분과 결합하고 광자 한 개, 빛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LED의 기본 원리죠. 이건 했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전지는 이거야. 잘 봐. P형 반도체에 빛을 비춰줘요. 그럼 어떻게 돼? 광전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위로 들떠 올라가.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가듯이 위로 올라간다고. 광자 한 개가 전자를 때리면 한 쌍의 전자와 양공이 발생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계속 누적되면 이 N형과 P형이
높이 차이에 의해서 광기전력이 생겨요. 그래서 광기전력, 전압이 생겨. 그래서 태양 전지.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태양광 전지랑 태양열 전지랑 다른 거야. 태양열 전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태양열은 발전이고 태양광 전지야. 통합과학에서 나와요 또. 그럼 자 이거를 회로 들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왼쪽이 태양 전지고 오른쪽이 LED예요. 자 얘가 N형, P형이야. 그러면 빛을 비춰주면은 무조건 빛은 어디에 있는 애를 어디로? 빛을 비춰주면 무조건 빛은 P형에 있는 P형에도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들을 계속 광전약과를 때려서 들띄어서 어디로 보내? 계속 N형으로 보내요. 그러면 P형에 계속 그 자리에 뭐가 생겨? 전자가 빠진 구멍을 뭐라고 했죠? 양공이라고 했지. 양공이 생겨. 자 그러면 이걸 회로에 연결해버리면 어떻게 돼? 연결된 회로의 전자가 회로에 뿜어져서 흐르기 시작하지. 자 질문. 전자가 나오는 극이 무슨 극이죠? 전지에서 회로에서 전지는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서 마이너스로.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전지가 나오는 곳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고 여기가 그럼 무슨 극이 돼? 플러스 극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겠지. 자 그럼 질문. LED가 순방향 연결돼야 빛이 나올 거니까 여기가 순방향 연결을 하려면 마이너스 극에 N형을 연결하고 플러스 극에 P형을 연결해요. 그러면 여기서 온 전자들이 이제 계속 동속이 되고 이 전자들은 어떻게 해? 전위에서 두고 전위에서 P형에 있는 누구랑 결합해? 양공이랑 결합하고 요 띠틈만큼의 뭘 방출해? 빛을 방출해. 이게 LED야. 자, 태양전지 LED랑 정확하게 반대지. 맞죠? 태양전지의 금파 정리하면 자, 솔라셀 태양전지는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가? 태양전지는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가? P형에서 N형으로 가지. 그럼 전류는 안 되겠지. 되시나요? 그럼 알아서 외워. 전류가 간다는 건 원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LED는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가? N형에서 P형으로 가고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저기 있는 건 안 써도 되고 이 태양전지는 다 쓰셔야 돼. 너무 중요해. 정리하고 필기하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끝냅시다.